대통령이 1주년 기자회견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급했는데 저는 조금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어떤 본인의 총평은 국민의 경고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승리라고 했습니다. 대승리, 큰 승리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이다. 근데 대통령은 좀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정청래 대표와 한 이틀 몸이 안 좋았다. 기분 안 좋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선거 결과를 보니까 안 좋으실 만은 했어요. 아니 근데 그게 네. 어딜 갖고 그러냐지. 아니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죠. 정청래는 전당대회에 나가야 되니까 네. 나 때문에 이겼다라고 네.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픽한 사람들이 졌어요. 또 정원호도 지고 정원호, 하정우, 네, 하정우도 지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리고 내 지지율은 높았는데 왜 당에서 제대로 못 해갖고 나의 지지율 선거에 졌나. 깎아먹냐. 그리고 사실 이 선거보다 걱정은 다음 전당대회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도 향후에 국정 운영을 하는데 당 대표가 본인 말을 좀 잘 듣고 뭐 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차기 당 대표 되시는 분이 다음 국회의원 공천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내 세력 판도가 달라지는 거고 그 이후에 2년 후면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럼 대통령 선거에 가장 영향력이 클 사람이 당 대표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이거 못 봐주겠거든 사실은. 근데 굉장히 불안해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직격을 한 이유가 나는 친청 아니야. 정책은 너는 안 돼. 네. 이 얘기를 한 거고 또 상대적으로 김민석 총리 엄청 띄워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엄청 띄워줬고 뭐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네. 이미 전당대회에 가 있다. 그리고 혹시 본인이 지지하는 당대표가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국회의장도 완전히 그 본인 측근을 조정식 예. 의장. 했어요. 그 네. 이유가 뭐냐면 대표가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으니 국회의 지원을 받으려면 의장하고 원내대표를 완전히 자기 측근으로 이렇게 해서 포위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원대는 지금 한병도 의원이잖아요. 네. 한명도도 측근이라고 봐야죠. 뭐 근데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뭐 여러 가지 요직을 거치긴 거쳤으니까. 정책이 없죠. 그거. 네, 원래는 친문이죠, 친문. 친문이죠. 네, 거기서 정무수석을 했으니까. 정무수석을 했으니까. 친문이기도 하고. 12년 있다 국회를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제 제가 이제 운영위원장실에도 있어 여야 원내대표를 다 모셔본 경험이 있는데 여당 원내대표가 되면 거의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하거나 최하 비서실장하고 통화하거나 정무수석 통해서 전부 다 소통하고 다 그 정리해서 국회를 운영해요. 네. 예.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당 대표는요? 당 대표는 패싱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 대표는 당 전체를 관리한다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패싱하는 경우가 있고 당 대표의 가장 큰 권한은 공천이거든요. 그렇죠. 국회의원 총선 공천권이 걸려 있는 전당대회예요, 이게. 그래서 대통령도 굉장히 신경 쓰일 거예요.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죠. 뭐 진보 쪽의 어떤 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 이 변호사가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 정청래 너 때문에 졌어라고 말한 셈이다라고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죠. 저렇게까지 얘기하면 진짜. 그쪽이에요. 공천 달라는 거예요. 공다리야 거기도. 저하고 얘기할 때 좀 다르던데. 누구한테 공천을 달라고 저러시는 거지? 원래 근데 노영희 변호사는 약간 김어준 출연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은 좀 소위 말하는 문조탈레 이후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요즘 약간 좀 노선이 바뀐 것 같긴 하더라고요. 문조탈레유 바뀌었어요. 문조탈레 문조탈레유 우까지 가야 돼요? 아하. 문조탈레유 최보다 유욱이 낫지 않아요? 근데 매불쇼는 제가 분명히 예상을 하는데 이제까지 조급한 그렇게 조불쇼라는 말 들었었잖아요. 조불쇼? 조불쇼. 네, 거기서는 조불쇼라 그래요. 조불쇼라고. 그래요? 근데 바뀌었어요? 이제는 또 중립인 척 할 거예요. 저기는 엄청 이게 빨라요. 그러니까 김어준은 자기의 스탠스가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최욱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이렇게 중간에 있는 듯 하면서 이제 또 끌고 가는 거지. 근데 저는 뭐 우리가 어저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무슨 탱크 발언이라든지 몽둥이 발언이라든지 한심하죠. 거기 오바했죠 거기.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물론 본인은 뭐 개그였다. 그리고 어제 사과가 그게 저는 사과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 지난번에도 누구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과도 하실 것 그게 같은데. 극우에겐 사과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런 말은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극우가 누구예요 도대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우리 뭐 나도 극우야 그러면? 아니 그럼 그거는 땡크로 밀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분은 그 논리라면 그러니까 그거죠. 논리를 잘 모르겠는데 어. 극우에서 전두환식 방식을 쓰니까 그걸 차용해서 이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이해는 이. 뭐 그분은 눈에는 눈. 탱크라는 얘기를 쓴다는 전제하에 한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모르겠고 여기 이제 정준희 교수가 또 그런 얘기를 해서 젊은 분들하고 학교에서 호흡하시는 분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무슨. 도대체 예. 근데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도 그런 말을 쓸 수 있을까? 요새 젊은 친구들은 뭐 논리 체계가 없다는데 네. 그 김어준 논리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MB 2004 때 만든 국정원의 무슨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베가 생기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경화가 된 거지 자연스럽게 보수의 성향을 갖게 된 게 아니다. 지금 젊은 아니 그 조국 사태 때문에 결정적인 거 아니야? 탈민주. 그렇게 탈치고 생각한다고 한 그 게?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 네. 큰일 났어. 제가 볼 때는 그게 국민들이 불공정 아니야, 불공정. 예, 이렇게 생각하는 그 스타벅스 사태가 결정적이라니까요. 네. 소비자 주권을 말하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선거도 마찬가지잖아요. 올림픽 공원에 있는 것도 맞아요. 참정권 침해를 얘기하는 부정선거로 가고 있어. 네. 근데 이 인지 부조화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확히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양쪽 다 이 끝단에서 이렇게 목소리 내고 있는 분들은 공개가 다 됐으니까 어찌 되었건 정치적인 이제 판단을 국민들로부터 받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하여튼 뭐 오늘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오늘 대통령이 유럽 순방길을 떠났거든요. 네. 아, 그래요? 몰랐어요. 한 열흘 근데 갑니다. 오늘 정청래 민주당 지도부가 네. 전부 다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아, 그렇지 맞아. 맞아요. 청와대에서 따로 오지 말아라. 어디 가셨는지를 몰라. 일단 좀 노티가 온 것 그쵸. 같아요. 뒤에 예. 분은 누구예요? 근데 여기에 이유 대사구나. 유독 김민석 총리만 있었다는 거예요. 네. 예. 정청래 뭐. 대표가 오면 섞여버리니까 네. 와, 근데 저기 선글라스 끼신 분은 누구예요? 외국인 외국인 거. 외국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뭐 EU 대사 네, 뭐 그런가 이제 봐요. 뭐 유럽 순방. 아니면 뭐 유럽 유럽 순방이니까. 상공회의소 예, 뭐, 뭐 이럴 그러신 수는 것 있고.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어디 많이 가세요 보니까. 비서실장이 엄청 예. 아니 원래 사이가 좋으면 네. 공항에도 가고 또 오실 때도 가고 다 아, 그래요. 그래요? 불과 2년 전에 한동훈 여당 대표 시절에 공항에서 뭐 의전 서열이 뭐 누가 먼저 나고 그거 가지고 엄청 얘기했잖아. 뭐 그때 뭐 새벽에 갔네 안 갔네 약간 이게 똑같아. 예전에 그러니까 윤 대통령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공항 배웅 행사나 마중 행사가 이만큼 정치적으로 해석이 됐었나 싶어요. 아니 왜냐면 그냥 루틴하게 했으니까. 네. 별로 그런 게 튀지 않았거든. 네. 근데 그때부터 계속 해석이 된 것 같아. 이재명 대통령은 저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공소 취소나 여러 가지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했잖아요. 네.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불신도 명확히 드러냈고 네. 의중을 드러냈고 네. 그리고 지방선거 패배 책임이 정청래 대표한테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지 못 아니 솔직하신 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오지 말아라. 나는 진짜 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윤 대통령의 의대 정원 학대랑 똑같이 아니, 봤어요. 뭐. 진짜로. 그때도 이런 식으로 학대 증언하는 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뭐 좀 그랬었잖아요. 좀 절차를 조금 가져서 갔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공소 취소도 솔직히 대통령이 자기가 의지가 있었으면 솔직히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저는 전환점은 그거지. 공소취소 특검법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맞아. 솔직히 그거 오면서 대구도 뒤집히기 시작했고 대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TK, PK가 뒤집히기 시작하면서 보수 결집이 되고 이 여파가 저는 전부 다 수도권으로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소 취소 특검을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저는 해요? 100%죠 하죠. 한다고 봅니다. 네. 8월 전당대회 전에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빨리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 정청래 대표가 재선을 노리는 과정에서 그걸 고리로 선명세. 친명과 뭔가 거래를 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속전속결로. 네, 그럴 아니 수 근데 있다. 지금 특검법을 통과시켜가지고 구성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는데 일단 구성만 되면 네. 특검법만 통과가 되면 네. 그 나머지는 뭐 아니 조사 굴러가는 거니까. 아니 그러면 대통령 말대로 네. 대통령은 어제 그랬잖아요. 조사를 해보고. 아니야 왜냐하면 8월 전당대회가 지나가 버리잖아요. 네. 당 대표 되는 분이 네. 그 공소시효 특검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 힘들어요. 같아요. 어제 제가 기자회견 거의 3시간 했잖아요. 네.
YTN 스튜디오에서 1시간을 기다렸어요. 아, 끝날 12시 때까지. 이전에 끝날 줄 알고. 예. 이렇게 원래는 스탠바이 1시간 하고 반 그러니까 예정이었으니까요. 확 넘어가니까 앉아있다가 그냥 한 10분 정도가 예, 끝났는데 예. 말씀 길잖아요. 예. 그리고 기분도 좋고 예. 거의 좋았나? 뭐 웃음소리도 좀 특이하잖아요. 예. 이분이. 좀 가볍다고밖에 저는 네. 판단할 수 없는데 네. 항상 제가 보는 게 제대로 된 보좌를 못 받고 있어요. 대통령이. 어. 늘 그런 게 느껴져요. 윤 대통령 때도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 정말로 제대로 대통령을 위하고 대통령의 정무적인 판단에 대해서 영향을 제대로 끼치고 싶다면 네. 이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이런 질문이 들어오고 네. 대통령 평소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이런 말을 해야죠. 지금 선거 이렇게 되고 말씀하신 대로 홈런 맞았잖아요. 그걸로 이루타 맞은 게 스타벅스 아닙니까? 네. 자기 때문에 진 거예요. 본인 픽으로 했던 사람 정우로 떨어졌잖아. 하정우는 뭐 픽인지 뭔지 모르지만 자기 이름 걸고 나가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질 곳을 진 게 문제, 지지 않아야 될 게 진 게 뭐 문제라 하는 게 정청래로 화살 돌 때 노영희 변호사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여당과 본인의 어떤 남은 임기 생각하는 분이라면 침통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옆에서 말할 사람이 할 말이지. 근데 감히 대통령한테 기자들한테 설교하고 네. 뭐 내가 구두 개입 안 했으면 집값 많이 올랐을 텐데. 어우. 아니 근데 저는 그 말도 진짜 이해가 안 되겠던 게 난 그 말 듣고 대통령이 구두 개입을 하는 게 맞아요? 부동산 정책을? 구두 개입하는 해서 되냐고 그게 아니, 지금이 그러니까 어느 시대냐고. 국토부 장관이 공식적인 채널로 어떤 시장에 신호를 줘야지. 대통령이 그렇게 아니 대통령 말 그대로라고 한다면 내가 구두 개입해가지고 자기는 이게 잡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미 네, 잡혀요. 1년을 했잖아요. 네.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라는 게 결국 대한민국에서 정보의 최정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많은 것을 볼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보겠죠.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을 이제 이미 할 거예요. 아.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참모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네가 몰라서 그래야지. 이렇게 할 거란 보니까 그게 한두 번 까이면 말하기 싫거든. 말안 하죠. 그럼 말 안 하게 돼요. 네. 그럼 결국 대통령이 본인이 알아서 해버린 거예요. 네. 예? 그게 새벽에 막 X에다 뭐 올리고 막 이런 게 다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원래 여권의 숨은 실력자는 이해찬 전 총리였어요. 그렇죠. 네. 거기가 다 그 조율하고 정리하는 거였는데 이해찬 총리가 사라진 이후로 대통령이 계속 X 이런 걸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점이 그렇게 됩니까? 그래, 그렇습니다. 어. 그러네. 네. 약간. 네. 그분이 대통령 SNS 관리도 했어요. 몰랐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렇지. 그러니까 사라진 권력의 공백이 아. 지금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이해찬 대표가 있었을 때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정치적인 부담감이 있었을 거야. 왜냐면 내가 이걸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 왜냐면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의 중심에 접속을 시켜준 사람은 이해찬 그렇죠. 대표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모든 어떤 일정 부분 권한도 줬었고 상의도 하고 뭐 그것도 후견인이죠, 후견인. 하지 말한 것은 안 하기도 하고 이런 제어가 됐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는 자기가 이 부채감이 하나도 없는 맞아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뭐 좀 어제 몇 가지가 드러났어요. 대통령의 잘못된 인지 부조화가 심각하다는 게 네. 부동산 얘기가 그랬죠. 그렇죠. 부동산 얘기 모두가 부동산 때문에 서울선거 졌다고 얘기하는데 네. 내 덕에 덜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이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그거야. 하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거였어요. 근데 그 말고도 공소시효 특검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특검을 하면 야당이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아니 누가요?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해. 합수본이 내가 지휘하는 합수본이 하면 네.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내가 지휘하는. 그 어떤 권력자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본인이 지휘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국민 앞에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얘기인 즉슨 모든 검찰, 경찰 수사를 내가 다 보고받고 내가 지휘하고 있다는 걸 자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특검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국민은 공소취소 특검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네. 야당은 특검하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이 대통령의 이 생각, 인지 부조화, 여론과의 괴리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구나. 네. 그래서 점점점 역시 청와대 들어가면 여론과 멀어지고 있구나. 이게 대통령이 내뱉는 그 단어와 이 모든 현안에 대한 생각에서 다 드러나는 계기가 됐어요. 네. 그럼 다시 용산으로 가야 돼요? 그건 아니죠. 이제 그만 옮겨야죠. 바로 이거야. 핵심은 그거야. 그게 얼마나 장소가 중요한 게 얼마나 아니라고. 불필요해요.
아니 뭐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그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 추진 의지를 밝혔는데 여기에 이제 한동훈 의원은 공소 취소하면 탄핵에 나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죠. 네, 뭐 한동훈 의원이 굉장히 좀 빠르게 여기에 대해 반응을 하신 것도 제일 사실, 빠르죠. 네, 하신 것 같은데 이분은 본인의 SNS를 하니까 아 스스로 누가 관리하지 않아. 자기가 아, 써요. 그래요? 아, 다 본인- 자기가 써요. 100%. 메시지 담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없어. 아 이제는 좀 메시지 담당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닐 것 같은데. 아 본인이 엄청 부지런하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너무 부지런해서 단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아니, 지금까지 해왔잖아. 지금까지 해왔잖아. 그래요. 예. 아니 이재명 대통령도 다 본인이 아, 하셨어요. 한밤에 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주말에만 하고 그러진 네, 않아. 네. 너무 잦은 SNS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지금까지 뭐 좀 약간 농담도 섞었지만 네.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로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야당의 시간이 될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치 않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됐다. 그럼 뭐 예를 들어 정청래 대표잖아요. 네. 민주당은 또 대표 잘 뽑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게 나올 거예요. 계속 네. 또 야당이 계속 공격할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됐다. 예를 들어 네. 김민석 대표가 됐다. 당 장악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은 조급한 마음에 뭔가를 또 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뭐 특검이라든지 네. 공소 취소의 길로 달려갈 텐데 네. 그때 이제 야당에 있는 여러분들의 실력이 나올 거라고 봐요. 네. 왜냐 대조군이 하나 형성이 됐잖아요. 네. 한동훈. 네. 이제 유권자는 그걸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법과 상식에 따라 한다고 했는데 이 공소 취소하는 것만큼 법과 상식에 안 맞는 짓은 없다. 그 자체로 뻔뻔한 저질 범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왜? 저질 뭐 이런 말 하죠. 저질. 그렇게 썼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도 대통령- 저질이라고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얘기라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투표를 하지 않으면 저질들한테 지배당한다 이렇게 저질. 도대체 그 저질은 누군지 궁금합니다만은. 그리고 유승민 전 국민의 전 의원이 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선거에 나타난 민심의 경고를 무시하고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오만으로 들린다라고 하면서 자기 재판을 자기가 없애는 공소취소 특검법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자기 재판의 공소를 취소하고 재판을 없앨 수 있는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뿐이다. 그래서 권력 부패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떤 메시지를 낸 게 상당히 저는 조금 의미심장하다고 보이는데. 아니 이게 이미 그 지방선거 때 네. 오세훈 굉장히 많은 활동하셨죠. 시장도 돕고 그다음에 유희동 의원도 돕고 네. 뭐 전국에 그 본인이 좀 연이 있었던 분들 뭐 네. 이렇게 유세도 좀 하고 다니고 정치적으로 활동을 좀 하시겠다 이런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당대표 그래서 선거 나오시나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모르겠어요. 우선 뭐 그 당에서는 대표가 바뀝니까? 모르죠. 아직. 그 당은 바뀌어요? 그 얘기는 일단은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일단 장동익 대표가 안 물러날 것 같으니까 네. 뭐 당장에 무슨 전당대회나 이런 건 몰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렇더라도 이제 일단 뭐 유승민 전 의원은 정치를 좀 활발히 할 생각을 갖고 있는 예, 것 같고 아직 정치 내가 보니까 어찌됐건 국민의힘이든 뭐 이렇게 보수 전체로 보면 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에 거의 다 공감대가 있어요. 네. 예. 어떻게 할 거냐는 약간의 강론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네. 거죠 사실은. 네. 저희 당은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내일 있으니까. 아 내일인가요 그거- 벌써? 예, 내일입니다. 원래 는 오. 오늘이에요. 내게 할까 누가 될까요? 누가 되실 것 같아요? 정점식 1번 일단- 정점식 의원, 아니, 2번 다 달라 정보가. 다 달라요. 권도읍 의원, 네. 3번 성일종 의원. 아니, 아까도 했는데. 나는 왠지 3번 같. 성일종 성일종 의원. 의원. 아니, 그 얘기도 많고. 네, 저는 성일종 의원. 일본이 그러니까 돼. 일단은 일본이요? 결선이 있으니까. 아, 결선이요? 결선이 있으니까 아. 결선을 가냐 마냐부터가 아, 좀 그러겠네.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결선 안 간대. 안 간대요? 그러니까 이 김철북 씨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니 난 확실한 소식 강경한 입장에서 들었어. 저도 그렇게 들었어 저도. 아, 진짜요? 들었어요. 근데 오늘 들은 얘기는 또 다른 얘기들이 많아서 좀 빼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 오세훈 씨 아니 뭐 틀려가지고 해당해야겠잖아. 내일 결과가 나오면 또 지켜보면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한번 어제 나온 리얼미터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얘기하고 끝내겠는데요.
지금 리얼미터 어제 조사에서 보니까 물론 지방선거 직후에 처음으로 이뤄진 아마 전국 조사일 것 같은데요.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국정수행 평가가 좀 많이 부정 평가가 좀 올라가고 긍정 평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55.2% 그다음에 부정 평가가 41%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어제 기자회견 보시기 전에 분명히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취소 특검법을 강행하겠다고 한 것이 이제는 이제 뭐 앞뒤 볼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어쩌건지 이해가 되진 않아요. 솔직히 여론이 안 좋다라는 것을 모르시나?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긴 입장에서 한데, 봤을 때 네, 맞아요. 그거 오죽하면 선거 전에 그걸 하려고 네. 일부 의원들이 나서서 네. 그 법안을 만들었겠어요. 그런데 선거에 너무 영향이 클 것 같으니까 접었는데 네. 일단 어찌됐건 선거는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하면 12대 4로 이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겼죠. 예. 이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여론으로 삼아서 아마 네. 당내 여러 역학관계들 때문에 네. 내가 보기엔 전당대회 전에 해치울 가능성이 크다 이거예요. 네. 만약 그게 안 되면 네. 전당대회 끝나고 나잖아요. 네. 그 당대표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빠지죠. 이재명 대통령이 원치 않은 사람이 됐다 네. 하면 이거 하기 힘들거든요. 사실 그렇죠. 하기 힘들어져요. 그 근데 정청래 대표 체제 하에서도 공소취소 특검법은 계속 이게 만들기 근데 그게 이렇게 추진을 대통령 했었잖아요. 쪽에서 굉장히 압박을 했다는 뒷말이 있었잖아요. 정청래 대표는 하기 싫었는데 정청래 대표 뭐 어떻게 해? 아니 소영교 의원이 엄청 되게 그 나서서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도 지금 올해 안에 없어요. 올해가 아니라니까요. 할 거면 올해 안에 8월 안에 한다니까요. 근데 한동훈이 들어왔네. 8월까지. 그 저는요, 한동훈 의원이 맞습니다. 이거 하게 되면요, 아니, 막는다기보다 이거 하게 되면 총선 제가 볼 때는 안 돼요 민주당이. 왜냐하면 총선이 너무 멀리 멀리 있다고 남아요.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실행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실행하는 과정. 이거를 공소 유지 변호사까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대로 간다고 쳤을 때 실행을 해서 그러니까, 특검을 해서 네, 뭘 맞아요. 하면 이제 연말이 네. 된단 말이죠. 그때 정말 그때부터 총선 정국이야 제가 볼 때. 아니 근데 맞아요. 근데 진짜 어저께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야 이분이 참 그러니까 이 공소취소 특검법 내용을 보시면 우리 국민들이 아마 내용을 확인해 보신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라서 뭐 희한한 법이에요. 이제까지 특검법에도 거의 없던 법인 내용들이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그 이 특검을 임명을 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각 당 추천인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특검을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국회가 선임한 특검이 하는 게 중립적이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렇지. 그러면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을 거부한다는 전제가 이 법에 특이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미 이게 대통령은 알고 있거나 이미 저는 그 그럼요. 내용도 잘 알고 있죠. 대통령 쪽에서 어떤 청와대에서 뭔가 소스가 나간 건 아닌가. 저 같은 그러니까 본인은 손 안 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하겠지. 야당의 원내대표면 방금 같은 그런 것도 네. 연장자가 아니라 그냥 추첨을 하시죠. 예. 응? 뭔 상관이야? 대통령 중립적으로 한다며.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아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얘기가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이제 박찬종 변호사를 찾아야 되는데 나이 많은 순으로 해야 되니까 그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39년생. 그 법에 지금 그러면 이제 맞을 진보 거야, 진영에서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변호사 명부를 보고 태어난 연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은데 정당 지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정당 지지도 하면 한번 보여주시면 야 이게 얼마만입니까? 아니 도대체. 이렇게 나오니까 장동이 안 내려간다는 거 아니야. 그거는 저희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개혁신당만 봅시다. 개혁신당 어우. 떨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야지. 또. 이번 선거가 참 이게 제3지대에 계신 분들한테도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선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더 걱정해야 될 건 또 조국 혁신당입니다. 지금 거긴 뭐. 이제 지금 당에 이름 거의- 바꿔야지. 예, 조국 없는 조국 혁신당. 그러니까 민주혁신당으로 바꾼 다음에 네, 어떻게 이제- 슬슬 가야지.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해체 후 개별 입당 순으로 가지 않을까. 당을 해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비례대표 의원의 지위가. 유지되죠. 유지돼요. 유지되죠. 예. 본인이 예. 탈당 안 하면 예, 탈당만 안 하면 돼. 그러니까 당이 없어져. 그럼 아니 이제 제명처 그러니까 아니, 탈당 한 명씩 제명을 하는 네. 거죠. 제명을 해버리면 제명으로 해서. 예. 그 맨 마지막 남은 사람은 어떻게 해?
자기가 자기를 제명해? 아니 이제 거기는 흡수해가지고 가면 되죠. 당적을 옮기면 되니까. 흡수하던 거죠 그냥. 네, 흡수합당식인데 그냥 인수네 M&A 하는 거네. 네, 거의 지금 대주주는 어떻게 하고요? 대주주요? 대주주 뭐 아무것도 대주주 아닌데 지금 뭐 사퇴했는데 배지도 뭐. 없고 뭐. 그럼 대주주 지분을 이제 네. 아 이거 전문 용어로 하니까 안 되겠다. 네, 하여튼 뭐 지금 조국 혁신당도 참 고민일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당 대표가 떨어지면서 일단은 뭐 근데 지금 민주당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고 민주당에 있는 소위 말하는 유 이재명 세력은 진짜 죽일 듯이 보고 있거든요. 조국 혁신당을. 근데 이제 정치는 생물이고 시간이 필요하고 맞아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50%대를 계속 유지한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 맞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근데 뭐 문재인 정부도 나갈 때까지도 거의 40% 넘게 문재인 대통령도 뭐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걸 그러니까 보면 지지율과 정권 이번에도 봐요. 네. 선거 결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전혀 그렇죠, 달라. 그렇죠. 예, 그분이 선거에 나가는 게 아닌 이상 예. 문재인 대통령 때 그 6.13 지방선거 2018년 네. 지지율이 70이 넘었어요. 아 맞아요. 근데 너무 기억이 나거든. 예, 예.